공기업 논술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논술하고요. 그 외에 일반 공기업 논술의 특징입니다. 대부분 금융권 논술은 생각보다 경제 논술, 그러니까 대부분 금융권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경제 논술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경제 논술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 헷갈리느냐 하면 사실상 논술책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경제학을 바탕으로 하신 선생님들이 논술책을 내고 있고 금융 쪽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논술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금융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경제 논술이라고 하는 것 또한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경제 전공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매치 공기업, A매치 금융 공기업에서는 전공에서 논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 문제를 푸는데 내가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대부분 경제 논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전공 논술하고 일반 논술하고 합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중에 나있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일반 논술입니다. 사실은. 일반 논술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논제가 따로 나오고 이거는 전공 문제에 합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일반 논술이나 일반 시사 논술이나 또는 인문학 논술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인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원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고요. 시사 논술 같은 경우들도 나옵니다. 시사 논술 같은 경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경제 논술만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답변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즉 금융권은요, 산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냥 경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늘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90년대 또는 2000년대 아주 초반까지는, 물론 지금도 이제 뭐 2000년대 초반이긴 하지만은 2000년대에서 2000년대 아주 극초반 2008년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금융권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경제학이었습니다. 경제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 얘기하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건 사실상 종합적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예측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측력입니다. 예지력 아니에요. 예측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해봐라.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섭입니다. 사회, 문화, 그리고 산업, 그리고 금융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대부분이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논술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시사가 나타나기, 사회 시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인문학이 나오기도 하고 경제 시사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산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답안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나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에 대해 논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금융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디지털 전환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생각보다 더 다양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자체는 금융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적 변화, 이 기술적 변화에 따른 문화 변동, 그래서 어떠한 소비자들이 우리 금융을 왜 선택을 하는 것인지 에 대한 내용들, 또는 금융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 건지 대한 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금융권만 얘기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기업에서 그 금융권 공공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측력이라고 얘기했죠. 예측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예측력이 힘이 생기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논리, 근거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히려 금융권 공공기관에서는 이거에 대한 근거에 대한 이론이나 또는 근거에 대한 사례, 뒷받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추론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 논거가 맞는지 맞지 않은 건지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거죠. 주민은 용감하다라는 주장과 주민이 집에 침입한 강도를 맨손으로 잡았다라는 근거를 연결하게 된다면 주민이 집에 침입한 강도를 맨손으로 잡았다. 따라서 주민은 용감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사실상 이 중간에 무엇인가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민은 용감하다라는 걸 하려면 주민이 집에 침입한 강도를 맨손으로 잡았다. 맨손으로 잡았는데 강도는 칼을 들고 있었고 굉장히 위협적인 상태와 흥분의 상태였다. 그런데 주민은 이 흥분한 강도를 가라앉히고 칼을 뺐음으로써 강도를 맨손으로 잡게 되었다. 따라서 주민은 용감하다라는 중간 단계가 존재를 해야지만이 사실상 추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론 과정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은 그건 귀납법이라든지 연역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건 OT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마치 강의에 대한 개념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론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기업과 관련한 지식은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은 언제 끝내야 되느냐면 자소서를 쓸 때 끝내놓고 여러분들이 이건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논술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 그러면 주장도 달라지는 거죠. 왜? 서민금융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서민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여신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여신이나 대출을 통해서 이 서민들이 지원을 받았고 이걸 통해서 서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혹은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또는 사업을 했다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자리를 구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돈만 있다면 이 사회는 소득 양극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이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